오늘은 스페이스 에어 컨디셔닝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어 컨디셔닝 이제 하게 될 때 히팅,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휴미디피케이션, 그다음에 이베포러티브 쿨링, 애디아베딩 믹싱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냉동 공기조와 프로세스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자인 컨디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 드라이 벌브 온도가 얼마, 웹 벌브 온도가 얼마, 이 디자인 컨디션에서 예를 들어 히팅 로드가 얼마가 된다. 저 겨울철에 저 밖에 이제 0도가 되고 여 안에 25도를 유지하면은 25도에서 0도로 벽을 타고 또 이 창문을 타고 열이 이렇게 흘러나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난방 부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 하면은 처음에 컴플릿 시스템 이거 공부하면서 여기 히팅 코일, 쿨링 코일 이런 게 이제 있다. 여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냉난방을 이렇게 해요. 냉난방하고 공기가 이렇게 돌아오면 이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기의 15% 정도는 밖으로 버리고 85%하고 밖에서 이렇게 프레시한 공기를 한 15%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냉난방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환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난방 이제 시스템 사이즈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히팅 로드가 얼마, 쿨링 로드가 얼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이제 환기를 하게 되면 겨울철 같으면은 겨울철에 이제 15% 따뜻한 공기를 버리고 밖에 있는 차가운 15% 이 공기를 받아들이니까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보일러는 이 밖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 그 15% 들어오는 것도 데워서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히팅 로드만 계산하면 안 되고 환기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그 히팅 로드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보일러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저쪽의 온도가 이제 뭐 40도 되고 이쪽의 온도 20도가 되는 25도가 된다. 열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만큼을 제거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근데 여름철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이렇게 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15% 정도 차가운 공기를 버리고 밖에 있는 뜨거운 공기 15% 정도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 설치해야 될 에어 컨디셔닝 그 기계는 단순하게 쿨링 로드 이것뿐만 아니라 이 환기에 필요한 이와 같은 쿨링 로드도 같이 내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이 냉동 공조 기기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디자인 컨디션 내가 원하는 게 습공기 온도 얼마, 그다음에 건공기 온도 얼마 이런 상태에서 쿨링 로드가 얼마다, 히팅 로드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되고 환기를 얼마 시킨다. 이와 같은 그 조건에서 이 에어 컨디셔닝 하는 그 기계, 겨울철 같으면 보일러가 되겠고 여름철 같으면 에어 컨디셔너가 될 텐데 이거의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를 이제 이번 장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름에는 the air supplied must have a sufficiently low temperature and moist content to absorb the total heat gain from the space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 빌딩 안으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온도도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습도도 낮아야 된다. 그래야 방으로 들어가서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배워야 되냐면 센서블 히트 팩터. 센서블 히트 팩터는 우리가 이제 열을 주거나 이제 열을 빼게 될 때 두 종류의 열이 있다 그랬어요. 센서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가서 봤을 때 드라이 벌브가 있어요. 드라이 벌브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온도계를 갖다 대면 히팅을 할 때 이쪽 올라가니까 온도가 쭉 눈금이 올라가는 게 보일 테고 그 다음에 냉방을 하면 이렇게 하면 온도가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센서블 히트 트랜스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부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온도의 변화는 없지만 이쪽에 뭐냐면 humidity ratio예요. humidity ratio는 water vapor content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열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열이 전달이 되는데 온도의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이와 같은 그 열 전달을 우리가 latent heat transfer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이 공기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열량이 있는데 그 전체 열량이 sensible heat transfer하고 그 다음에 latent heat transfer하고 두 개가 합쳐진 거다. 자, 이 가운데 sensible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sensible heat factor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sensible heat factor.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가서 보니까 발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0.5 미터 삼승파 세크고 드라이 벌브 그다음에 웹 벌브 템퍼러처가 15도, 14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을 줬어요. 공기 조화를 하려고 하는데 센서블 히트 팩터는 0.7이다. 그러니까 전체 열량 중에 센서블이 차지하는 게 70%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24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센서블 쿨링 로드는 얼마고 그다음에 레이턴 쿨링 로드는 얼마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부분을 다뤘어요. 요 부분만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라이 벌브, 웹 벌브, 휴미디티 레이시오, 스페시픽 볼륨, 엔탈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렐러티브 휴미디티 라인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다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뭐를 봐야 되냐? 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 각도기처럼 생긴 요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 숫자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숫자를 여기 여러분이 이제 가서 요 부분을 가서 이제 보면은 숫자가 여기 1, 0.9, 0.8 이렇게 요 부분에 이게 숫자가 요 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 센서블 히트 팩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센서블 히트 팩터.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에 센서블 히트 팩터는 0.7이라고 얘기했으니까 0.7이 되는 놈을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0.7.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여기 가서 보면 처음에 상태가 요 상태가 여기 나와 있어요. 15도에 14도라고 한 이 상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얘를 어디로 옮기냐 하면 24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드라이벌브 온도가 24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24도가 되는 건 1, 2가도 되고, 1, 2가도 되고, 1, 2가도 되고, 여러 개에 가서 어쨌든 여기 가면 24도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지금 규정을 하나 이제 그 안에 주었어요. 그 규정이 뭐냐? 센서블 히트 팩터는 0.7이 돼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이제 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커다란 삼각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삼각자를 가지고 하나 이 그림에서 이게 선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90도가 되도록 이게 삼각자 이걸 유지를 해서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가 0.7 요게 이렇게 그 라인이 평행하게 가도록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여기 쓰여 있는 거, 여기 적혀 있는 것도 다 0.7 요거하고 기울기가 같게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0.7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옮겨다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 0.7 요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 프로세스 라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2번까지 센서블 히트 팩터가 0.7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1번에서 2번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프로세스 라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가서 보면 1번일 때 여기 가서 읽으면 엔탈피가 나오고 2번일 때 여기 가서 읽으면 여기 엔탈피가 이제 여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2번 점이.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사이에 토탈 열 전달이 얼마인가? H2 빼기 H1 하면 이제 나오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변하는 요 부분은 센서블이고 수직으로 이렇게 변하는 부분은 레이턴트예요. 그 비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 가서 엔탈피를 읽었더니 1번 점은 39.3, 그 다음에 2번 점은 52.6 하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센서블 히트 팩터는 뭐라고 디파인이 됐냐 하면은 센서블 히트 나누기 토탈 히트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스 플로우 레이스로 발루메트릭 플로우 레이스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매스 플로우 레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비체적 이걸 대해서 값을 구해서 나눠줬더니 이 매스 플로우 레이스 0.605 kg/s가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토탈은
H2 빼기 H1에 여기 0.605 해주면은 8.04kW가 되는 거고, 이 가운데 70%가 센서블이고, 나머지 30% 2.41kW가 레이턴트가 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가서 보면 0.7 라인이 있어요. 이 0.7 라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평행으로 여기 그음을 이렇게 이제 그으면은 요게 프로세스 라인이 되는 거다. 여기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이 컴퓨터로 풀 때는 물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를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만, 여기에서는 아날로그로 푸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를 대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2번까지 이렇게 가는 이 라인을 우리가 프로세스 라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야기한 대로 1번에서 24도가 되는 길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센서블 힙 팩터는 0.7이 돼야 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0.7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이제 가게 될 때, 1번에서 1번하고 2번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열량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H2 빼기 H1이 줄어드는 거예요. H2 빼기 H1이 줄어들면 당연히 매스 플로 레이트이 이제 늘어나야 되니까 팬이 많은 양의 이 최적을 공급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을 공급하게 되면 그러면 닥트를 타고 가면서 많은 소리가 이제 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웬만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은 프로세스 라인에 이게 놓여야, 그래야 H2 빼기 H1이 웬만한 크기를 갖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M.A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M.A가 결국은 발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나타내는데, 결국 이게 웬만큼 작아야만 적당한 양의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닥터 안에서 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1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에어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디자인 컨디션에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름철에 드라이벌 본드 얼마, 웹볼 본드 얼마, 겨울철에 드라이벌 본드 얼마, 웹볼 본드 얼마,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근데 디자인 하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늘 거의 평균적으로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겨울철에 그거보다 더 추운 날도 있고 여름철에 그거보다 더 더운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 에어컨디셔너나 보일러나 이거를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름철엔 평균 대충 요렇게 되고 겨울철엔 평균 대충 요렇게 된다고 하는 요 조건 하에서 기계 사이즈를 이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디자인 컨디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요걸 기억하고, 요 디자인 컨디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때, 뭐 1년에 며칠은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게 될 때는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 내부가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이 조건을 이제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처음 나오는 게 센서블 힙 팩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조금 아까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에어 컨디셔닝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봄이나 가을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에어 컨디셔너, 여름에 사용하는 이 냉동 공조기, 또 겨울에 사용하는 보일러, 이 두 가지만 잘 결정하면, 그러니까 여름철에 냉방부하가 가장 크고 겨울철에 난방부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잘 결정을 하면 그 중간에 껴있는 봄이나 가을은 이 두 개 기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 컨디션에서 이 기기의 사이즈를 이제 결정하려고 할 때 봄이나 가을에 대한 건 하지 않는다. 뭐만 하면 되냐 하면 여름하고 그 다음에 겨울, 이 두 철에 그 필요한 에어 컨디셔너하고 보일러하고 이 사이즈만 우리가 잘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3-9 가서 보면은 여름철에 우리가 이 에어 컨디셔닝 하게 될 때 그 에어 컨디셔너의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단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디자인 컨디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자인 컨디션 하면서 여기 가서 보면 미국 사람이 지어놓은 히팅, 벤틸레이팅, 에어 컨디셔닝이라는 이런 책에 여기 챕터 3에 가면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한국 책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냉동 공기주와 이 부분의 디자인 컨디션에서의 기기 사이즈를 선정하는 방법,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위는 우리가 사용하는 메트릭 단위가 아니에요. SI 단위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브리티시 유닛을 사용해요. 그래서 온도는 여기 가서 보면 디그리 페런하이트는 이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와트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BTU per hour 이런 단위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 500 CFM, CFM은 cubic feet per minute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cubic feet per minute, 1분에 1피트, 1피트, 1피트 되는 그 발륨을 500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도 가서 보니까 뭐 6만 BTU per hour, 42,000 BTU per hour. 가서 보니까 또 여기도 드라이 벌브는 78 디그리 페런하이트, 웹 벌브는 65 디그리 페런하이트.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뭐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이거는 단위하고 상관없이 어느 시스템에서 동일한 거다. 다만 지금 교과서 이걸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될 이 부분이 다른 데는 없어요. 또 우리나라 한국말로 된 이런 교과서에도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교과서를 가져다가 이게 사용하다 보니 단위가 브리티시 유닛으로 돼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거나 이제 하게 될 때는 SI 유닛으로 이제 볼 거예요. SI 유닛으로. 다만 이런 교과서가 있어야만 여러분에게 이 솔루션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그 과정에만 브리티시 유닛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또 모두 브리티시 유닛을 사용해야 되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가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도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도 SI 유닛으로 된 게 있고 브리티시 유닛으로 된 게 있는데 이 모든 점을 제대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브리티시 유닛으로 되어 있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안에서 논의가 되는 모든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이나 이런 모든 거는 단위에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거나 숙제를 내거나 텀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SI 유닛을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이야기할 거고, 또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를 가지고 이걸 풀어와라 하는 어떤 텀 프로젝트나 이런 걸 내게 될 때는 이거 그대로 내도 여러분이 잉글리시 유닛으로 그대로 풀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SI 유닛으로 풀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유닛만 바뀌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그 과정,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장비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이 과정, 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한 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유닛을 사용하는 이 교과서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듣기 바랍니다. 자, 이그젬플 이제 3-9는 여름철이에요.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데 스페이스를 78도 이 드라이 벌브 페런하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웹 벌브로는 65, 그 다음에 페런하이트. 이걸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기압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토탈 히트게인, 여름철 같으면은 저 밖에 뭐 40도, 이 안에가 이제 25도 그러면 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열이 얼마가 들어오냐? 6만 BTU per hour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6만 BTU. 자, 근데 그 6만 BTU per hour 중에 42,000 BTU per hour가 sensible heat transfer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을 보면
센서블 힙 팩터가 0.7이라는 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센서블 힙 팩터가. 자, 그런데 outdoor air requirement of the occupant is 500 CFM. 자, 여름철에 이제 쿨링 코일이 있어요. 차가운 물이 들어가고 이 안에서 이제 쭉 해서 돌려 나가고 이 가운데 얼마를 버리고 한 15%를 버리고 85%가 들어와서 여기 환기에서 밖에 걸 이제 받아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밖에서 들어오는 요 놈이 500 CFM이다. 그러니까 1분당 500 세제곱 피트가 되는 그만큼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5%가 있고 여기 15% 정도 들어오는데 이 15%가 지금 약 뭐라고 돼 있냐면 500 CFM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the outdoor has a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90 degree Fahrenheit 55%. 자, 밖에는 90도 아주 굉장히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55% relative humidity 아주 끈적끈적한 이런 상태예요. 이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 안에 에어 컨디셔너가 있으면 이 에어 컨디셔너는 이 뜨겁게 들어온 이 환기돼서 들어온 이놈도 식혀야 되고 이 85%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오는 이놈도 식혀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장비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determine the quantity and the state of the air supplied to the space.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고 여기 500cfm 합쳐지고 하면은 두 개 합쳐져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때 에어의 양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에어의 상태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이걸 하게 되면 여름철이니까 쿨링을 해야 돼요. 또 여름철이니까 습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을 하는 이와 같은 장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에어 컨디셔너가 필요한데 이 에어 컨디셔너의 커패시티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를 정하라는 겁니다. 자, 뭐 문제 들어가서 이거 풀기 전에 일단 외부에서 6만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6만이 들어와요. 그 6만이 들어오는 걸 해서 이론적으로는 6만을 제거해주면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6만이 들어오니까 6만을 제거하면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야기한 대로 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갑게 해서 그 나온 놈의 15% 정도 버리고 85% 들어오면은 여기 뜨거운 놈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장비는 6만보다 더 많은 양의 이 쿨링 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이상이 나와야 된다. 6만 이상, 뭐 8만이든 9만이든 이 정도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문제 푸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를 가정을 하겠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the dry bulb temperature of the entering air T2 is 20 degree Fahrenheit less than the space temperature T3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T2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 131쪽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스페이스 안에 6만 BTU가 밖에서 열이 들어와요. 여름철이니까. 그 가운데 42,000 BTU가 센서블이다. 센서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2번에서 여기 3번 이거 가는 동안에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0.7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프로세스 라인이.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공기가 나오면 3번, 그 다음에 5번, 4번 이렇게 쭉 가는 게 다 상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버리는 거예요. 일부가 버려요. 한 15% 정도를 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85% 정도가 이제 일리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85가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한 15% 정도. 근데 양이 정해졌어요. 500cfm에 90도, 그 다음에 55%가 여기 얘하고 합쳐져서 여기 1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1번 상태에서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유닛을 지나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습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제 뚝뚝뚝뚝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손 계산할 때는 이 떨어지는 이 물의 양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엔탈피 체인지 이런 걸 무시해도 되지만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무시할 필요가 없이 다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유닛을 지나면은 그러면 여기 서플라이 에어가 이제 여기 생성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2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번. 근데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하면은 요 2번 점은 여기 맨 끝에 가서 2번 점은 여기 78도를 이제 유지한다 그래. 여기 안에를 78도를 유지한다 그랬는데 78도보다 드라이 벌브 온도가 20도가 낮은 거다. 여기 정해줬어요. 2번도. 2번 상태가.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여기 2번 점의 이 에어의 양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2번 점의 그 에어의 상태, 온도는 얼마, 그 다음에 습도는 얼마, 이런 모든 걸 결정을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유닛이 있는데 여기서 열을 얼마를 뺏어와야 되고 습기를 얼마를 뺏어와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열이 6만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환기가 없으면 그 6만만 빼주면은 여기 78도, 65도가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환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뜨거운 이런 바람이 지금 들어와요. 얘까지도 이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유닛에서 온도를 낮추고 습기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유닛에서는 6만 BTU 이상의 뭐 적어도 뭐 7만 5천이나 8만이나 그 정도의 열량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스페이스에서 제거되는 그 열량, 스페이스로 지금 들어오는 열량이 6만 BTU per hour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요 스페이스 안에서는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열량이. 그래서 2번에서 3번, 여기 2번이 있고 여기가 이제 3번이 있는데 2번에서 3번에 M.A, 그 다음에 H3 빼기 H2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이제 Q-6만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3 빼기 H2 이제 해서 가서 읽으면은 여러분이 이 엔탈피 테이블에 가서 여기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 아까 여기 가서 보니까 주어진 조건이 78도, 65도 여기 주어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2번, 이게 78도보다 20도가 낮다고 하니까 여기 3번에서 2번으로 20도가 낮은 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안에 센서블 힙 팩터가 이미 정해졌어요. 센서블 힙 팩터가 얼마로 정해졌냐면 0.7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면 3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3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뭐가 정해져 있는 거냐.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동안에 이미 센서블 힙 팩터가 0.7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면 0.7 라인이 있어요. 그 0.7 라인을 그대로 옮겨서 2번에서 3번이 이 프로세스 라인을 구성을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스페이스 안에서 저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봐야 되냐 하면 이 3번이 끝난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여기 1번 있는데 1번은 어떤 거냐.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가 이제 1번인데 1번은 이쪽에서 15% 버리고 85% 요거 떠난 요 3번 점의 모든 걸 갖고 가는 공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두 개가 에디아베딩 믹싱을 하는 거예요. 에디아베딩 믹싱. 자, 그러니까 에디아베딩 믹싱을 하니까 요 3번하고 그 다음에 0번이 이게 밖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에디아베딩 믹싱을 하니까 이 두 개가 우리가 배운 대로 일직선에 놓이게 돼요. 일직선에 이렇게 놓여요. 일직선에 놓이는데 여기 1번 점은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냐. 요거의 길이가 여기 있는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하고 요 길이가 여기 0번 점에 있는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한다.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요 1번 점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점. 자, 그래서 1번 점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1번 점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2번까지 쭉 가는 거를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이 유닛에서 감당을 해서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H1에서 여기 H2까지 그만큼 열량 빼내고 그 다음에 이게 습기도 제거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전체적으로 요 그림이 이렇게 생긴다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일단은 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게 H3하고 H2하고 요만큼 요게 6만 BTU인데 환기나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장비에서는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가서 보면은 여기를 예를 들어 1이라 그러고 여기를 2라 그러면 2가 1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6만 BTU, 이게 6만이라고 생각하면 이 2는 7만 5천이나 8만쯤 돼야 되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름철이에요. 주어진 조건이 여기예요. 주어진 조건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썼냐. 요 2번 점을 결정해야 되는데 2번 점은 요 주어진 점이 3번에서 3번이 78도인데 이거보다 20도가 낮아야 된다. 드라이버블 온도가. 20도가 낮는 거는 여기 가서 보면 여기만 오면 되는 거야. 이 라인에 어디든지 놓이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센서블 힙 팩터는 0.7이라는 게 거기 주어져 있으니까 저 각도기처럼 생긴데 거기서 0.7을 이렇게 긋고 그대로 평행하고 옮겨오면은 그러면 2번은 반드시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번하고 3번의 프로세스 라인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요만큼 들어오는 열량이 6만 BTU다. M.A H3 빼기 H2가 6만 BTU다. 자,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분이 일리 나갑니다. 나머지 85% 여기 3번 점의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에어가 이제 들어와요. 이쪽으로 리턴 에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리턴 에어하고 저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 공기하고 둘이 합쳐져서 1번이 되는데, 이 합쳐지는 과정은 열 전달이 없어요. 애디아베딩 믹싱을 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점하고 요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 공기하고 두 개가 애디아베딩 믹싱을 하는 거다. 애디아베딩 믹싱. 이걸 통해서 요 점 1번 점이 결정이 되는데 애디아베딩 믹싱을 할 때는 요 거리는 여기 있는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하고 요거의 거리는 여기 있는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한다. 이거를 애디아베틱 믹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풀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를 가지고 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를. 자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재서 요 점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컴퓨터로 할 때는 이 모든 게 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1번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요 1번에서 여기 2번까지 여기 가서 보면 1번에서 여기 2번까지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이 장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가서 보면 H2 빼기 H1 이만큼의 열량이 제거가 되는 거다. 그 열량 안에는 센서블 hit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hit도 있는 거다. 자,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애슐레이에서 만든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 이걸 갖다 이제 그림을 진짜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여러분 가서 보면 여기 애슐레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가서 보면은 여기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 가서 보면 75, 80, 85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드라이버블 온도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브리티시 유닛을 사용하는 거예요. 브리티시 유닛.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엔탈피도 여러분이 가서 읽으면 BTU per hour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3번 점 여기 원하는 데를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이 78도에 이거에서 가져다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센서블 힙 팩터가 0.7이 되는 라인을 가서 그림을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삼각자 두 개를 가지고 직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2번은 여기보다 드라이버블 온도가 20도 낮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프로세스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0번은 아까 얘기한 거 밖에 온도가 90도에 55% 렐러티브 휴미디티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에서 여기 1번 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1번 점은 이 거리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의 거리 그 다음에 이거의 거리 이 거리가 나오는데 이 거리는 각각의 매스 플로 레이트 저쪽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비례한다 해서 요 1번 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1번부터 2번까지는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그 유닛을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거다. 이게 여러분 나눠준 그 노트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주어진 디자인 컨디션이 있어요.
이 주어진 디자인 컨디션에서 열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저 장비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될 거냐? 장비 사이즈를. 그렇죠.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원래는 6만 BTU 들어오면 6만 BTU 버리면 되는데 제거하면 되는 그만큼만 안의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습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환기가 있기 때문에 환기. 그래서 여름철 같으면 뜨거운 놈이 밖에 있는 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 장비가 제거해야 되는 그 열량은 이 쿨링 로드보다 훨씬 크다. 얼마나 크냐? 한 20% 내지 30% 정도가 크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나머지는 단위 바꾸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큐빅 피트와 이제 미닛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서 앞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이 계산이 돼서 이게 m.a2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8,570 뭐 파운드 퍼 아워 이렇게 이제 파운드 퍼 아워가 이제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스페시픽 발륨하고 이런 모든 거 이제 다시 계산하고 미닛이니까 60초니까 이런 모든 거 다 계산하고 이제 하면은 1890 큐빅 피트 퍼 미닛. 그러니까 여기가 50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500에다가 여기 들어온 게 1390이고 이게 합쳐져서 1890 큐빅 피트 퍼 미닛이 스페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거리가 여기 애디아베딕 믹싱 이거 할 때 여기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이거의 거리는 여기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하고 요거의 거리는 여기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한다는 게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그리고 실제로 자를 가지고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풀 때는 자를 가지고 이 길이를 재서 이 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애디아베딕 믹싱에서 합쳐지게 될 때 얘를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다. 자, 이런 거 모든 거 해서 결국 다 구해내게 되면 이 에어컨디셔닝 장비에서 얼마를 뽑아내야 되냐. 8560 BTU per hour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링으로 실제로 저 밖에서 들어온 건 6만인데 나머지가 얼마냐면 2560 BTU per hour는 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걸 이제 공부했냐 하면은 여기 이제 닥트가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그림에. 자, 여기 가서 보면 이 닥트 여기 서플라이 에어가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 닥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지난 다음에 여기도 닥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쭉 가는 동안에 그렇잖아. 닥트가 길게 있단 말이에요. 자, 닥트가 길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닥트를 예를 들어 타고 가는데 여기가 공기가 차갑기고 그 다음에 밖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열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열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리턴 팬이 있으면 팬에서도 모터가 있기 때문에 또 열이 들어오고 근데 열이 들어오는데 습기는 들어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가열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유닛이 지난 다음에 공기가 서플라이 팬을 지나야 되니까 온도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닥트가 뭐 10m, 20m 지나가면 또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로 여기 2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주면은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여기 1-에서 여기 2까지 이거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 4, 4-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아웃사이드 에어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3번 점 나온 놈이 3번 점 아까 그림하고 가서 보면 3번 점 나오고 난 다음에 뭐를 통과해야 되냐. 닥트를 통과해야 돼요. 닥트를 통과하고 또 뭐를 통과해야 되냐. 여기 이 팬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서 온도가 올라가야 돼서 결국은 실제로는 여기하고 얘하고 이렇게 해서 요 3번 점이 원래는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다. 근데 그냥 여러분에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기는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유닛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닥트하고 팬을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건 생략을 한 거예요. 생략을.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에어컨디셔닝 디자인을 할 때는
이거 디자인을 가서 할 때는 여기 이 부분 쭉 타고 가는 동안에 열이 들어와요. 또 타고 가는 동안에 여기 리턴 팬 있으면 모터에서 열이 들어와요.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이거를 계산하고 그렇게 온도가 올라간 그놈하고 아웃사이드 에어하고 둘이 합쳐지는 거다. 요걸 기억하고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유닛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또 팬이 있고 여기에 또 닥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얘는 2번은 여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 컨디셔닝을 이제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는 이 닥트를 타고 들어가면서 또 모터를 통과하면서 열이 얼마만큼 흡수가 된다는 거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래서 여기 요렇게 단순하게 요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이 요와 같은 형식의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해하고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 에어 컨디셔너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다. 일단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겨울철 조건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이제 3-11이 나오는데 예제 3-11은 조금 아까 이제 여름철에 했으니까 여름철에 에어 컨디셔너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 여러분에게 했고 이번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번엔 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8만 BTU가 나간다. 그럼 이론적으로 8만 BTU만큼만 보일러를 통해서 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야기했듯이 이게 스페이스를 돌고 난 다음에 상당히 따뜻해요. 따뜻한 거에 한 15%를 버리고 저 밖에 있는 차가운 거 15% 정도를 받아갖고 이놈을 보일러에서 히팅을 해서 이 안에 넣어줘야 되니까 이 보일러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간 열량 8만 BTU보다 더 커야만 용량이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 스페이스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3-11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철인데 스페이스를 75디그리 파렌하이트 50% 렐러티브 휴미디티로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열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냐 22만 5천 BTU per hour가 센서블로 빠져나가고 56,250 BTU가 레이턴트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토탈이 나오는 거고 토탈 가운데 22만 5천이 센서블이니까 센서블 힙 팩터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The latent heat transfer is due to the infiltration of cold dry air. 자, latent heat transfer. 다시 말해 이제 이 습기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그것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열 전달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런 그 틈새를 통해서 차가운 그런 공기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이것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쿨링 로드 이런 거 계산할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아웃도어 에어가 얼마가 필요하냐? 1000CFM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도는 얼마냐? 밖에가 35도, 80% relative humidity다. 저 밖에가. 자, 이렇게 됐을 때 determine the quantity of air supplied. 자, 에어를 겨울철에 이제 서플라이 해줘야 되는데 얼마냐? 120디그리 파렌하이트로 이렇게 서플라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그 에어의 양 아까하고 똑같아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퍼네스 아니면 보일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보일러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습기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습기의 용량을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기 히딩하는 거, 쿨링하는 거, 그렇죠? dehumidification, humidification, adiabating, mixing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하면 이 문제도 역시 똑같이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기 바랍니다. 전체가 20, 여기 가서 보면 센서블이 22만 5천, 레이턴트가 56,250 이렇게 해서 센서블 힙 팩터가 0.8이 나온 거예요. 아, 스페이스 안에서는 0.8이 되는 거구나. 이 각도기 있는데 0.8, 0.8을 그대로 옮겨야 되겠구나. 아날로그식으로 푼다고 하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먼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접하면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림 설명만 끝나면은 그럼 이제 이게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페이스가 있어요.
스페이스가 총 얼마를 잃냐? 28만 1250 BTU를 잃는데 그 가운데 22만 5천이 센서블이고 레이턴트가 5만 6250이다. 이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센서블 힙 팩터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여기 3번 가는 동안엔 센서블 힙 팩터가 0.8로 이미 고정이 된 거다. 자, 그림을 가서 보면,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 중에 일부가 밖으로, 이그조스트 에어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한 85% 정도가 일리 들어가서 얘하고 저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하고 여기 합쳐서 애디아베딩 믹싱을 하고 이 애디아베딩 믹싱하는 이놈을 여기 퍼네스, 여기서 뭐 보일러라고 얘기해도 좋고 퍼네스 이제 공기 자체를 데워주는 퍼네스라고 얘기하고 화로라고 얘기해도 좋고 여기다가 이제 습도가 원하는 거에 이제 다다르지 못했으니까 휴미디피케이션에서 물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런 상태가 돼서 여기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저 2번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 공기의 조건, 그 다음에 여기 퍼네이스에서는 얼마만큼 열량을 제공해야 되고 휴미디파이어에서는 얼마만큼 이 수증기를 넣어줘야 되느냐. 이걸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다 이해를 했죠? 스페이스가 있어요. 열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열 중에 센서블이 얼마, 그 다음에 레이턴트가 얼마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센서블 힙 팩터가 나왔으니까 센서블 힙 팩터 0.8 이걸 가서 여기 2번하고 여기 3번은 이 선을 이렇게 평행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를 버리고 나머지 85% 정도가 이렇게 오면은 또 두 개가 합쳐지니까 애디아베딩 믹싱이 돼서 여기 1번이 되는구나. 그 1번에서 여기 2번 가는 동안에 히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원하는 온도, 원하는 습도를 유지하는 거구나. 자,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점이 있는데 2번이 어떻게 되냐? 120디그리 파렌하이트이 된다는 여기가 120이라는 겁니다. 120도 2번이. 자, 그다음에 여기 조건이 뭐냐면 75에 50이에요. 여기 2번이 여기 2번이 120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3번인데 3번이 여기에 3번. 요 3번이 75도에 50% relative humidity.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 사이에 sensible heat factor가 0.8이라니까 여기 0.8. 그 다음에 여기 0.8에서 여기 패러럴이라고 써있는 거 평행으로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돼갖고 2번하고 3번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점이 여기 3번인데 이 3번, 여기 가서 보면 이게 이제 3번인데 이 3번 중에 일부 버리고 따뜻해요. 이놈은 아직도. 그 다음에 여기 0번하고 합쳐졌는데 0번은 차가워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 있는데 0번이 여기 이미 주어져 있어요. 조건이 아주 추운 그런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돼서 0번하고 여기 3번하고 합쳐져서 애디아베딩 믹싱이 돼서 여기 1번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거리, 요거하고 요 거리는 여기 드라이 에어 양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거리는 여기 드라이 에어 양에 비례하다. 이거가 결정이 이미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사용해서 풀 때는 여러분이 삼각자를 가져다가 이 모든 길이를 실제로 재야 돼요. 이거 평행으로 내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손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할 때는 삼각자 두 개가 있고 삼각자에 다 센티미터 표기가 돼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 길이를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컴퓨터로 풀 때는 그 모든 게 이미 공식만 제대로 맞춰 놓으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가 1번, 2번, 3번, 0번 이런 것들을 찍는 게 좋아요. 찍어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1번 점이 이제 형성이 되면 1번에서 2번까지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이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걸 통과하면서 열이 이쪽 퍼네이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습을 통해서 이렇게 습도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아까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여기 문제가 다 지금 풀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M.A도 구하고 뭐 Q도 구하고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애디아베딩 믹싱이 생길 때 여기 1번점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자루다가 해서 길이를 재서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가서 열량을 이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서 1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하고, 이거 통과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여기 처음에 들어오는 엔탈피, 거기에다 열량, 거기다 여기 M.W,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열량,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에너지 밸런스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N 변화가 없고, 그럼 뭐만 있냐? 여기 들어오는 M.V1에다가 M.W 한 놈이 M.V2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 워터 베이퍼의 에너지, 매스 밸런스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열량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모든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열량도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이야기한 것처럼 요 놈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손 계산할 때는 없애도 되지만,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할 땐 저걸 없애면 안 된다. 손 계산할 때도 가능한 한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H2, H1, 여기는 I2, I1으로 돼 있는 거를 가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이제 그림을 가서 보면 이게 가서 보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인데, SI 유닛이 아니라 브리티시 유닛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브리티시 유닛으로 돼서 여기가 120디그리 페라나이트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거를 그림을 다 이렇게 하고 평행으로 옮겨오고 자루다가 다 재고 여기 가서 뭐 몇 센티미터가 나와 있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점을 구하는 거다. 요 점을.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있어야 된다. 아날로그로 풀 때는 자가 있어서 실제 거리를 재야 된다. 실제 거리를 재야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잖아. 0.235에 3하고 0 사이의 거리를 곱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3하고 1 사이의 거리는 0.235에 3하고 0 사이의 거리를 곱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센티미터 가지고 와서 자를 갖고 와서 재서 요렇게 해서 이 점을 정해 갖고 그렇게 해서 엔탈피를 잃고 모든 걸 이제 하는 거다. 에너지 밸런스 이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이걸 통해서 결국 맨 끝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총 얼마가 나오냐? 35만 3천 BTU per hour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은 원래 잃어버린 열량 한 28만 정도뿐이 안 됐지만 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퍼네스가 필요로 하는 열량은 35만 3천 정도가 돼서 많이 늘어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여러분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이쪽으로 여기 스페이스가 지난 다음에 여기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요. 이 따뜻한 공기를 그냥 내보내면 에너지 손실이 많으니까 이 따뜻한 공기하고 여기 차갑게 들어오는 이 공기하고 프리히터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열을 교환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면 얘는 온도가 더 떨어질 거고 이 차가운 놈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차가운 놈이 이만큼 온도가 올라온 상태가 된단 말이야. 옛날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온도가 이만큼 올라오도록 저 프리히터를 단다. 이 프리히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교환기, 전열교환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를 짓든지 공장을 짓든지 오피스를 짓든지 뭐 전원주택을 짓든지 다 이런 전열교환기가 있어서 그래서 여름철 같으면 차가운 공기가 나갈 때 밖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열을 이렇게 교환하도록 이렇게 해야 냉방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겨울철 같으면 따뜻한 공기가 나갈 때 차가운 게 이렇게 하면 이걸 통과하면서 차가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프리히트 코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설명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이제 가서 보면 얘가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닥트가 있고 팬이 있으니까 닥트하고 팬을 통해서 열이 들어와 갖고 온도가 올라갈 거다. 이것도 나중에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난 다음에 여기에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도 여기 서플라이 팬이 있고 팬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닥트가 뭐 10m, 20m 되면 그걸 통해서 열을 잃어버려요. 열을 잃어버린다고.
얘는 따뜻하고 밖에는 차갑기 때문에 이번에 열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된다. 이번에도 여기 마찬가지. 여기 이번에 열을 잃어버리는 거 이쪽에 가는 동안에 모터를 통해서 열을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디자인 컨디션에서 보일러의 사이즈는 얼마, 아니면 퍼네스의 사이즈는 얼마, 디휴미디피케이션 할 때, 또 쿨링 할 때, 이때 에어 컨디셔너의 사이즈는 얼마,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거다. 이게 오프 컨디션이, 디자인 오프 컨디션이 돼서 겨울철에 더 추운 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보조 히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 여름철 같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거기에 뭐 한 15% 정도 여유를 두고 에어 컨디셔너를 조금 더 큰 거를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디자인 컨디션에서 에어 컨디셔닝의 용량이 얼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일러의 용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 여기에다가 세이프티 팩터 뭐 1.15나 1.2 정도를 곱해갖고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벗어났다. 그건 우리가 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훨씬 크게 만들면 장비가 너무 커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장비를 그렇게 전체 풀 커패시티로 구동할 그런 가능성은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컨디션에서 장비 사이즈를 정하는 거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히팅, 벤틸레이팅, 에어 컨디셔닝, 리프리저레이션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이 안에 있는 스페이스, 여름철에는 냉방을 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계산해야 되냐? 쿨링 로드가 얼마고 히팅 로드가 얼마다. 여름철 같으면 열이 얼마가 들어오고 겨울철 같으면 열이 얼마가 나간다. 이걸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론적으로 뭘 알면 되냐? 이거 계산한 것만큼만 열을 빼주든지 열을 넣어주든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만큼의 이 냉동 공기주와 이 기기의 사이즈를 그 정도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뭐가 있냐? 환기가 있다는 거예요. 환기. 이 환기 때문에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냉방부하나 난방부하의 약 20%나 25% 정도 더 큰 장비를 사용을 해야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그 에어 컨디셔닝 조건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놈을 우리가 늘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컨디션에서 이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컨디션을 벗어나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조건이 될 때 이걸 하기 위해서 뭐 10%나 뭐 20%나 이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이거에 맞춰서 기기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냉난방을 이제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해서 히팅, 벤틸레이팅, 에어 컨디셔닝, 리프리저레이션 이거 하면서 스페이스에서 냉난방을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가 습공기 차트를 사용하는 거, 그죠? 습공기 차트를 사용해서 그 안에 히팅, 쿨링, 휴미디피케이션, 디휴미디피케이션, 이베포레이티브 쿨링, 애디아베딩, 믹싱 이런 모든 거를 조합을 해서 지금 디자인 컨디션에서 기기의 사이즈를 정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자,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가 뭐를 했냐? 여름철 같으면 밖에서 열이 얼마가 들어옵니다. 겨울철 같으면 열이 얼마가 나갑니다. 8만입니다. 얼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이런 주어진 빌딩이 있을 때 열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가를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디셔닝 하는 디자이너가 이 빌딩의 이런 청사진을 보고 열이 실제로 여름철에 얼마가 들어오고 겨울철에 얼마가 나가는가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로드 캘큘레이션. 그래서 여름철 같으면 쿨링 로드 캘큘레이션, 겨울철 같으면 히팅 로드 캘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히팅 로드하고 쿨링 로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